네, 저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광고 회사를 횟수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저도 역시 직장인이었고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광고라는 매체는 상업 매체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고, 비용을 들이다 보니 결국엔 기업의 제품과 철학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메이커가 자기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은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소비자들과 내가 만난다면 그 소비자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에 오게 될까, 나는 소비자들과 어떤 걸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인사이트를 찾는 과정을 내가 한번 스스로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가게인 상암동에 제 이름과 제 아이덴티티를 따서 만든 원없이 부어라 원부술집이라는 첫 번째 공간을 운영을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되게 많은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 바로 내 직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내가 술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 사람들과 술만 마시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또다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큰 답을 줬던, 해결책을 줬던 그 계기가 바로 첫 번째 책인 나는 술을 팔기로 했다, 합니다 독립술집이라는 책을 쓰면서였습니다. 6개월간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공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술집으로 시작을 했지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당연하게 저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기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 쉬운 단어인데 2년, 3년 동안 돌아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광고 기획을 했던 광고 기획자라면 지금은 술, 사람, 공간, 그리고 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주와 문화, 그리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내 역할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저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음주, 문화, 공간을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술집을 구체화해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오픈하기 전에 이제 모든 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왜 술집이 하고 싶은가? 어떻게 술집을 할 것인가? Y에 대한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게 깊게 구체적인 답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이 정도의 뭔가 질문에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술집들은 1차 어디, 2차, 3차 어디 고정화되어 있을까? 아, 나는 그런 술집 말고 좀 이런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술집을. 그렇게 해서 Y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술집이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우 단계에서는 그래도 각자 5카테고리에서 본인만의 정확한 정답을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의 첫 가게인 원부술집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컨셉은 두 가지 단계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운영 컨셉과 브랜드 컨셉. 운영 컨셉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매입의 계산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내가 부담 느낄 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운영 컨셉 자체를 1인이 운영하는 1인 가게 체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1인 술집. 근데 1인 술집을 하게 된 거는 여기 써있는 인건비 최소화 시스템 당연히 있지만 두 가지,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사람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운영 컨셉을 이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 컨셉은 당연하게 내 브랜드의 술집, 내가 잘할 수 있는 술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부 술집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 없이 부어라 라는 어떤 공간의 재미있는 지향점도 담은 캐릭터와 장점을 활용한 술집으로 브랜드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 사실 타겟에 대해서 타겟은 너무 당연하게 잡으면 쉬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내 또래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타겟이 가장 좋은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30대 혹은 40대 그런 내 또래 직장인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하면서 뭔가 캐릭터를 하나 재밌게 내리자면은, 저도 광고회사를 다녔고
큰 업계에서 광고, 방송국 분들의 어떤 캐릭터, 술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마시고 일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캐릭터를 하나 잡고 그들이 즐길 만한 술집을 만들자라고 타겟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종, 먹고 싶은 술을 취향껏 즐길 수 있는 술집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소주부터 양주까지 다 팔아보자 라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소주 먹을 때랑 와인 먹을 때랑 되게 술자리 분위기가 달라요. 소주 테이블이 한 테이블이 있고 옆에 와인 테이블이 한 테이블이 있으면은 소주 테이블의 손님들 때문에 와인 테이블 손님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원푸술집은 그런 경계선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소주부터 위스키까지 다 팔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메뉴판에서는 소주 메뉴를 빼고 원하시는 분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 가게들부터는 정말 저도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소주라는 메뉴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장소. 상암동에 이제 이사를 갔거나 갈 예정인 방송국 지인 친구들이 상암동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술 마실 공간이 없어요. 상암동 한번 고려해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을 정하고 이제 공간을 보러 다니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원부술집이라는 공간과 잘 맞는 공간이 있어서 제2 직장인 레베카 DMC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 저는 첫 가게 원부술집으로 했을 때 4천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을 했어요. 그중 2천만 원은 보증금이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5천만 원 이내에 가급적이면 권리금 없고 보증금 2천 정도에 10평, 15평, 2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보증금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와 How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은 조금 골치 아프지만 8주차 스케줄링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가게 하나, 공간 하나를 오픈 준비할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어요. 첫 번째 한 달은 아까 앞단에 뭐 Y나 How 어떤 가게를 하고 싶은지 기획 단계를 한 달 정도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행 단계는 8주 전 플랜부터 1주 전 플랜까지 2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8주 전에는 술집을 하려면 가게를 하려면 당연히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 계약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뉴얼북이라는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 보증금이 얼마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 가게를 시작한다, 작은 가게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은 넘지 않게 공간을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리금. 가급적이면 권리금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공간. 처음 하시면은 데이터도 없고 경험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실 경우에는 권리금을 내지 않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 원대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세 번째는 월세와 관리비. 만약 관리비를 5만 원을 받는다, 10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임대인한테도 당당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왜 관리비를 이만큼 받냐? 뭐 청소를 해준다. 청소 내가 할게. 뭐 인터넷 내가 설치할게.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되고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대체로 가게 처음 계약하면은 부동산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중개 수수료라는 게 거래가 성사되면 내야 되는데 집보다 상가가 수수료율이 훨씬 높아요. 어느 정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고 물어보신 다음에 요즘엔 다 현금 영수증 챙겨주시니까 그것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공간 운영하면 공사를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을 월세를 내가 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합리적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건물주다라고 하면은 최소 2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북 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자. 내가 한번 인테리어를 A부터 Z까지 다 해보자 라고 결심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내가 괜한 도전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닐까. 내가 이거 할 수나 있을까. 그냥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면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야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의 모든 걸 한번 담아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 전에는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정말 힘든 과정인데 어제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회사가 됐던 저처럼 셀프로 하면은 작업 현장이 됐던 작업자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뭘 살 것인지 뭘 안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입주 전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술집을 했으니까 어떤 주류 메뉴를 정할 것인지. 근데 사실 메뉴의 기준은 이거예요. 뭐 술이든 안주든 1인 가게니까 내가 혼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술을 주문하는 걸 케어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주종은 다양해도 주종당 종류는 적게 하시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 브랜드의 가게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술. 그 다음에 이제 5주 전에는 이제 안주 메뉴 정교 과정이 필요한데, 혼자서 케어할 수 있는 안주 메뉴를 만들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전자레인지나 오븐 등 기기를 활용하는 안주 절반, 그리고 불을 쓰는 안주 절반, 이렇게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짓수는 10가지 정도. 4번이 제가 썼던 아이디어이자 묘수였어요. 어차피 저는 셰프가 아니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안주에 약간의 재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뉴 중에 고추장 짜파게티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사실은 백종원 사장님의 레시피를 조금 바리에이션. 그리고 알배추 베이컨찜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이영복 셰프님이 개발한 알배추찜을 약간 우리 스타일 맞게 재해서, 그런 식으로 셰프의 되게 좋은 안주 레시피를 저희 안주 스타일 다시 재해석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직장인들이 좋아할 법한 안주들에 대해 서칭을 좀 했는데, 그분들이 줬던 아이디어 중에 제가 몇 개 또 셀렉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뉴,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모든 공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뜯었을 때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천장을 뜯었는데 배관이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뜯었는데 배관이 엉망이거나 수선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그거를 부탁한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고 작업자분들한테 전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공사. 목공사는 공간에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어떤 뼈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정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에는 뼈대를 잡았으면은 바닥, 페인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인트 하셨던 분한테 같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부탁을 드려서 조금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1인 가게잖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기 편한 바닥, 지금 앉아 계신 이런 바닥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공사 다음에는 채우는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 느낌을 기억할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요인이 가구 때문이에요. 가구의 느낌이 좋으면은 왠지 그 공간 좋았던 것 같고, 가구가 불편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면 왠지 그 공간의 기억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가구의 어떤 핵심 테마와 패턴을 정해라.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가구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부술집의 경우는 차가운 자재와 따뜻한 자재를 섞자. 그래서 테이블은 철제, 그 다음에 의자는 나무, 이런 소재를 기준으로 보러 다니면서 매치해가지고 저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3번째 가게다 보니까 이때 점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사고방식이 많이 변화할 때라 나무 자체의 색감을, 질감을 잘 표현하자 해서 나무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가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게 내추럴한 나무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설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이에요. 특히 술집에서는 조도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조명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겨울 저녁 7시면 깜깜하죠? 여름 저녁 7시면 아직은 밝을 때예요. 그러면은 겨울 저녁 7시에는 아무래도 여름 저녁 7시보다는 조명이 조금 어둡고 따뜻하면 좋겠죠. 뭐 그렇거나, 혹은 비가 올 때, 뭐 눈이 올 때, 혹은 어떤 날은 가을, 재즈 음악 듣고 싶을 때, 그때 좀 조광량이 밝으면 또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가 좋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더라도, 사실 이거 조광기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는데, 조광기는 디머라고 표현을 하죠. 조광기는 꼭 설치를 하라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경우라면은 가오픈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왜 좋냐면 가격 수정이 가능해요. 처음에 하다 보면 너무 할 게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소세지를 팔면서도 이 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 드릴 때가 있어요. 지인들 중심으로 초대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원가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기간, 가격 수정이 가능한 기간, 스스로한테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수익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저희 원부술수 매출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많은 돈이 적은 돈이야. 그거에 대해서도 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비용을 말씀드리면 첫 해는 뭐 처음에는 뭐 1,400, 1,500까지 가긴 했지만 연평균 한 1,200 정도 매출 올렸고 그 다음에는 확 떨어졌죠. 9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750. 자, 그럼 1,000만 원이 많은 돈일까 적은 돈일까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10평 기준으로 제가 요즘에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료비 30%. 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3,000원이 원가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월세랑 공과금, 월세 혹은 관리비, 이거는 매출에서 20%를 넘기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나한테 남는 게 50%, 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알바를 한 명이라도 쓰면은 알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 부가세, 소득세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수익이라는 어떤 꿈 같은 건 생각보다 별로 없다. 다만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벌고 소소하게 이 정도 살아가는 게 만족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아저씨가 그 사람의 욕구 끝에 자아실현 욕구라는 걸 세팅을 했어요. 저도 사실 원부술집 오픈한 3년 동안 내 직업의 정체성 찾는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결국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함으로써도 사회적인 성취랑 자기 만족을 느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게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제가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열정, 재능, 부지런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판을 즐기고 미친 듯이 즐기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분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이고 오래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강의를 저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